빙설아, 이름이 예쁘다. 나는 한아령이야. 우리 나이가 비슷한 것 같은데 말을 놓는 게 좋겠어. 괜찮지? 예. 응, 괜찮아. 하령? 근사한 이름이야. 하령. 근데 하령은 급상마법사? 아니, 상상마법사? 나는 그런 건 몰라. 에이, 대답이 뭐 그래? 뭐, 좋아.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 그런데 너는 이곳 출신이 아니지? 어디서 왔어? 진수령에서 왔어. 너는? 진수령? 정령계? 하며 빙설하는 고개를 갸웃했다. 그곳은 요정이 사는 곳이라고 마언에서 배웠어. 설마 요정은 아닐 테고. 그곳에서 자랐어. 정령계에서 자랐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사정이 있었어. 그나저나 설아. 조금 전 마원이라고 했는데 그곳이 뭐 하는 곳이야? 아, 마원. 그곳은 효국 마법사 교육원이야. 나는 이곳 서파정에서 태어나 10살 무렵 마원에 입학했고 8년을 배웠으나 재능이 없어서인지 이제 겨우 4단 초급 마법사야. 나는 처음 들어. 마원이라는 곳이 있었군. 그런데 설아는 마원에 있지 않고 왜 밖으로 나온 거야? 원래는 수련생들 모두 기숙하면서 배우게 되어 있어. 한데 4단 초급 마법사가 되면 전국 각지로 마법여정을 떠나게 되어 있거든. 마법여정 환송식이 열리는 날부터는 자유의 몸인 거야. 바로 오늘이 환송식 날인데 환송식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어서 나들이 나왔던 거고. 그리고 마침 너를 주상절리에서 그리고 내가 나를 살린 이곳에서 우연찮게 2번 만나게 된 거였고. 그렇군. 환송식은 어디서 열려? 마원 근처 초혼대에서 열려. 환송식에 같이 가지 않을래? 그러지. 내가 마법여정을 떠나는 환송식인데 당연히 가야지. 고마워. 이들은 둘이 친구가 됨에 기쁨과 환희에 넘쳐 초혼대를 향하여 길을 서둘렀다. 반유하고의 싸움 때문에 이미 환송식 시간에 많이 늦었기 때문이었다. 곧바로 얼마를 가니 오른쪽으로 숲길이 보였다. 빙설아는 그 길로 한아령을 인도했다. 조금 가니 숲속에 넓은 광장이 나왔고 광장 한쪽에 무대가 마련되어 있었다. 이미 환송식장에는 오늘 마법여정을 떠나는 초급 마법사들이 맨 앞쪽에 수련생들이 뒤쪽에 대오를 갖추어 무대를 바라보며 왼쪽 구역에 서 있었다. 마원의 수련생은 정원이 50명이었고 오늘 마법여정을 떠나는 4단 초급 마법사는 전부 5명 뿐이었다. 오른쪽 구역에는 무장한 예미무사들 50명이 역시 대오를 갖추고 서 있었다. 무대 단상 왼쪽에는 마원의 교수들, 중앙에는 서파정 시장, 오른쪽에는 중앙중장경비대 서파정 직할대 부대장, 참모장, 교위, 부위들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광장의 둘레에는 많은 서파정 시민들이 잠시 후에 있을 환송식을 보기 위해 빙 둘러서 있었다. 빙설아는 한아령에게 눈웃음을 지어 보이며 시민들 틈새를 뚫고 살며시 걸어가 앞쪽의 4단 초급 마법사 대열에 끼었다. 그래도 많이 늦지 않아서 다행이었다. 잠시 후 무대 단상으로 마원 박사 이도경과 서파정 직할대 대장 장군 연민혁이 나란히 올라와 자리에 착석했다. 이도경이 천천히 연설대 앞으로 나왔다. 효국 마원 박사 이도경입니다. 오늘 마원의 마법사 5명이 마법여정을 떠나는 뜻깊은 날입니다. 이들은 모두 마원에서 8년간 마법을 배워 4단 초급 마법사로 승격하여 앞으로 1년간 전국을 돌아다니며 수련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1년간 수련을 무사히 마친 후 중앙마법탑으로 들어가 마법사 생활을 하면서 국가에 공헌하게 됩니다.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오신 중앙중장기병대 서파정 직할대 대장 연민혁 장군, 그리고 부대장, 교위, 부위, 예미무사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들의 수련을 고무하고 격려해주기 위해 오신 서파정 시민 여러분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말을 마친 이도경이 자리로 돌아가 앉았다. 연민혁이 이도경에게 목례를 하고 연설대 앞에 섰다. 연민혁이 환송사를 하려고 입을 여는 순간 어디서 날아왔는지 모를 화살 일대가 정확히 연민혁의 오른쪽 팔에 꽂혔다. 연민혁은 오른팔에 꽂힌 화살을 왼손으로 잡아 힘차게 빼내곤 소리쳤다. 잡아라. 도열에 있던 예미무사들이 흩어져 주변을 샅샅이 수색하기 시작했다. 이도경이 재빨리 뛰어나와 연민혁의 팔에 치유마법을 사용하자 서서히 상처가 아물기 시작했다. 곧이어 예미무사들이 환송객 중에서 시민 한 명을 잡아 무대 위로 끌고 와 무릎을 꿇렸다. 미처 도망가지 못한 시민의 손에 활이 들려 있었고 어깨에 화살통이 메어져 있었다. 연민혁이 노한 얼굴로 시민에게 물었다. 무슨 이유로 나를 죽이려 했나? 시민은 고개를 들어 연민혁을 노려보며 대답했다. 너를 죽이지 못한 것이 한으로 남는다. 어서 죽여라. 그러자 연민혁이 발로 시민을 걷어찼다. 시민은 그 자리에서 옆으로 고꾸라졌다. 무엇 때문에 죽이려 했는지 물었다. 시민은 가까스로 일어나 앉으며 말했다. 6개월 전 서파정 의향루에 내놈 생일연에서 차시중을 들던 한 시녀가 실수로 내놈 얼굴에 뜨거운 물을 엎지르자 그 자리에서 단칼에 죽인 이를 기억하느냐? 나는 그 아이의 애빈이라. 물을 엎지른 것이 죽을 만큼 큰 죄더냐? 내 놈을 만날 수 없어 오늘 환송식 날만 기다려왔으나 하늘도 무심하시지 내 놈을 죽이지 못해 한스러울 뿐이다. 뭐라? 하하하. 그따위 버러지만도 못한 시녀의 목숨 하나 취하는 것은 하찮은 일이거늘 감히 본 장군의 목숨을 노리다니 내 놈이 제 정신이 아닌 모양이구나. 내 놈이 죽고 싶어 안달이 난 것 같으니 좋다. 이 자리에서 내 놈의 딸년을 만나게 해주마. 하며 연민혁은 차고 있던 칼을 칼집에서 뽑아 시민을 향하여 내리치려고 칼을 번쩍 치켜들었다. 이 순간 세찬 한 줄기 바람이 음파의 속도로 연민혁을 향해 지쳐오며 연달아 연민혁의 목, 가슴, 그리고 배를 강타하자 연민혁의 몸은 마비되어 칼을 든 그 상태 그대로 정지했다. 갑자기 동작을 멈춰버린 연민혁을 보자 마원 박사 이도경을 비롯하여 마원의 교수, 그리도 수련생들과 중장기병대 교위, 부위, 예미무사와 모여있던 시민들 모두 아연실색했다. 이도경이 연민혁에게 달려나와 마비 해제 마법을 시전했으나 전혀 먹혀들지 않았다. 이도경은 자기와 같은 상급마법사가 풀지 못하는 마법이라면 그보다 상위의 마법사가 시전한 것이었음을 직감했다. 그러나 누가 있단 말인가? 효국에서는 마법탑의 수성마법사와 자기보다 상위의 마법사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런 궁금증으로 이를 어찌 해결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던 이도경에게 부대장 이홍걸이 물었다. 박사님, 장군은 어떻습니까?